흥농TV입니다.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신텍스 사장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때 되면은 이제 마늘 심는 때 예. 이제 시기가 들어왔네요. 예. 금년에는 그냥 늦게 장마가 져갖고 마늘밭 준비해느냐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사장님도 지금 비가 와갖고 준비를 다 못하고 계시네. 못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때만 되면은 심는 마늘 농사. 네. 이게 이제 주제인데, 이제 마늘은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되잖아요. 예. 우리 신 사장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마늘 재배에 대한 기본 조건을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농가가 이렇게 비 오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니까 기본을 못 갖추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후 변화가 예. 심하죠. 그래서 이제 마늘 재배에 대한 이제 환경 적응성이라든가 토양이 첫째 우선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또 우리 사장님을 찾아뵌 거는 우리가 이제 남도 마늘 뭐 대서정 재배하시는 분들이 뭐 평균 뭐 5kg에서 뭐 한 7kg 정도 예. 잘하시는 분은 뭐 7, 8kg도 하시지만은 이제 평균 한 5kg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 제가 3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예. 제 흥농 4종 세트 농법을 해서 뭐 8.5kg에서 9.7kg까지 생산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예. 그 비결하고 해서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예. 나는 마늘 농사 이렇게 지었다. 예.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밭 준비부터 올 겨울 나기 전까지 예, 예. 그러니까 12월까지의 재배 과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밭에다가 우선 석회 네. 이게 중성 땅에서 잘 자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해 석회를 안 뿌렸으면은 금년도에 네 포대를 뿌리시고 거기에다가 유황 칼슘 비료, 이 황을 좋아합니다. 마늘이 유황 칼슘 비료를 3포대. 그 다음에 퇴비는 200평에 2톤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포대 퇴비로 보면은 100포대 이내, 약 한 80포대 정도 뿌리니까 적당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균체, 그 흥농에서 나오는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를 균체로 돼 있는 비료를 저는 매년 지금 5포대씩을 뿌렸거든요. 200평에. 예. 5포대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21다시 복합 비료 한 포대 반, 2포대 정도가 기준인데 기존에 있는 땅 속에 있는 거름이 많으니까 1.5포대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노타를 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비닐 피복을 안 해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비닐 피복은 제일로 중요한 것은 하얀 비닐이냐 그렇지 않으면 검정 비닐이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하얀 비닐로 저는 권장을 하는데 만약에 풀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은 검정 비닐로 하시는데 좀 이따 심는 방법은 또 심는 시기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두둑폭을 최대한 1m 내외로 좁게 두둑을 좁게 해주셔야만이 물 빠짐이 잘 됩니다. 그렇죠. 잘 돼야만이 뿌리에서 산소 호흡을 잘 받아서 공급을 해서 결국은 뿌리가 왕성해야만이 이 작물이 마늘이 잘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두둑 골 깊이, 헛골 깊이는 20cm 이상 깊게 이렇게 해서 물 빠짐이 잘 되고 두둑폭은 좁게 해서 비닐을 딱 씌워놨다가 그 다음에 종자를 이제 소독을 까가지고 종자 소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기 전에 그때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 돼요. 소독을 하는데 올겨울에 소독과 동시에 겨울이 올겨울에 춥다고 합니다. 기상청 예보가 추위가 길다 그래요. 빠르고 그러면은 뿌리 내림을 빨리 촉진시켜 줄 수 있는 기능성 자재 중에 하나가 흥농에서 나오는 엑스칼리버더라고요. 그래서 종자 소독할 때는 베노지람 소독제하고 그 다음에 엑스칼리버 그거도 그 다음에 살충제, 사령탑, 그 다음에 가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카스텔란 수화제, 흑색소금 균핵병 약을 수화제를 넣어가지고 침종을 약 1시간 정도 했다가 끈집어내서 말려서 그 다음에 이제 심는단 말이죠. 심을 때는 검정 비닐을 쳤을 때는 하얀 비닐보다는 일주일 땡겨서 심으셔야 돼요. 이 햇빛 때문에 그래야만이 하얀 비닐이 오고 검은 비스덕에 생육이 됩니다. 그렇죠. 재배가. 그리고 나서 심고 나서는 한 10일 후부터 하나로 FA 100 흥농에서 나오는 FA 100 그 다음에 하나로 뚝을 농약이 있습니다. 살충제 그 다음에 살균제를 반드시 살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기반 조성해서 하나 빠뜨렸습니다. 지금 말씀 다시 드릴게요.
밑비료를 넣고 거기다가 살충제, 살균제를 넣어주셔야 되는, 입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살충제는 사이메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심어놓고도 새라든지 요게 올라올 때, 싹이 올라올 때 안 뽑거든요. 살충제 냄새가 나면은. 그래서 사이메트가 제일로 적합하고, 그 다음에 입마름병, 그 다음에 흑색성은 균핵병에 좋은 니두미르하고 카디스 잎제를 같이 섞어서 뿌려주고 노탈에 쳐서 비닐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심은 뒤에 열흘 후부터 일주일 단위나지 10일 단위로 겨울 되기 전까지 2번 내지 3번을 농약, 물약과 그 다음에 FA 105, 기능성 자재인 FA 105 하나로 뚜고고, 그 다음에 침투제인 셀파를 저는 같이 섞어서 살포를 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겨울을 잘 나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해동이 되니까 바로 성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지역은 해변가고 남쪽이기 때문에 부직포를 안 덮었는데, 내륙 지방이라든가 중부 이북은 남도산을 심으실 때는 반드시 추위가 오기 전에 부직포를 한번 덮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사장님 제가 이제 3년째 지켜봤잖아요. 예, 예. 우리 사장님 농사가 작년에는 이제 9.7kg, 예. 올해는 이제 8.7kg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이는 이제 흑색하고 백색의 차이다. 이제 그래도.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백색 씌웠을 때는 이제 9.7kg, 예. 또 이제 금년에 흑색 씌웠을 때는 이제 8.7kg, 예, 한 예. 1kg가 줄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이제 아까 흑색 멀칭하고 백색 멀칭의 차이는 지온 상승 효과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초기 생육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예. 우리 사장님이 이제 제 흑농 4종 세트를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참고로 제가 좀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장님이 관행적으로 재배하는 데다가 우리 땅 살리기를 200평에 사장님은 5포 쓴 거예요. 예. 40평에 하나 더 쓰신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50평 내지 40평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면은 우리 사장님이 누웠던 발효 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발효됐다도 이제 발효가 덜 됐지 않습니까? 예. 그 퇴비에도 우리 땅 살리기 쇼모균이 접종이 돼 갖고 여기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이런 땅이 제일 문제잖아. 비 오면 질꽃 버리고 예. 말리면 호미 끝에 안 예, 들어간 예, 토양. 예. 이런 데다가 이제 넣고 갈아주면은 토양이 부실부실해지니까 예. 뿌리에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이제 월동전에 뿌리 내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죠. 마늘이 망가지는 게 이제 4월 말 5월 달에 많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마늘이 이제 9월 달에 심어 갖고 내년 5월 달까지 캐면은 8개월 농사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분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땅 살리기를 넣어주면 이제 비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고요. 네. 게다가 이제 종자도 우리가 이제 엑스칼리버를 침종을 해서 하니까, 종자는 이제 물 2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 예. 그리고 아까 사장님이 쓰셨던 뭐 베로람이라든가 또 이제 사령탑이라든가 이제 카스텔렌 수화제. 예, 이런 걸 같이 혼용을 해도 예. 우리 엑스칼리버는 그 살균 살충의 균이 죽지 않기 예,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지 뭐 4시간 이렇게 했다가 해서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뿌리 내림이 좋아지니까 빨라지더라고요. 예. 월동전에 이제 마늘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뿌리를 얼마만큼 내렸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 날이 춥더라도 땅들림 현상이 들어가고 동해 냉해가 훨씬 더 강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늘을 이제 파종하고 나면 이제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15일 간격일로 뭐 한 2, 3회 정도 예. 농약 줄 때 이제 FA백하고 예. 하나로 뚝하고 이렇게 예. 해서 지난해 3년 동안 이제 재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kg 이상 뭐 10kg 가까이 생산하셨는데, 이 우리 농업인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예. 이 시기에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이게.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이제 평당 500원 정도 투자가 되는 예, 건데, 예. 그거를 못 하고서 그냥 심어 놓으니까 평균 수량이 뭐 5kg, 6kg였는데, 마늘 사장님 뭐 9kg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kg, 6kg가 나왔다 하더라도 3kg가 더 나오면은 금년에 농협의 개통 그 납품 가격이 3,500원 아닙니까? 예. 그럼 사장님은 우리 4종 세트 농법을 써갖고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10번 하나로 또 배백을 줘도 평당 1,000원밖에 더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많이 들어가 1,200원인데, 그럼 1,500원 나와 있는데 9,000원은 남는데 예. 같이 농사를 지면서도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마늘 농사. 수확량이 늘어나니까. 예, 예. 이 농사를 우리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예. 좀 해주셨으면 바람이고요. 이게 뭐 때만 되면 심는 마늘 농사가 이제는 아니다 이거죠. 예. 이제 과학하고 원리가 접목돼야 되고, 아까 우리 사장님도 언급하셨지만은 마늘을 이제 우리 이쪽에는 이제 밭에다 이렇게 심으니까 괜찮은데, 장령이라든가 저기 뭡니까 고령, 합천 이쪽엔 합천, 논마늘들을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논마늘은 특히 가장 잘하는 게 토양의 수분입니다. 예. 그리고 미스텝이 넣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벼를 수확을 하고 뒷구를로 갖다가 볏짚을 환원을 시켜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벼비고 나서 마늘을 심으려고 하니까 볏짚이 안 썩어갖고 예. 마늘 심어 놓으면은 토양에 있는 질소가 볏짚에다 붙어갖고 발효되면서 마늘이 활착이 늦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볏짚을 환원시키는 농가들은 제가 요즘에 뭐라 하냐면은 500평에 요소 한 포를 넣어라. 예. 그래갖고 갈아서 노타리 칠 때 또 우리 땅살기를 넣어주면은 네. 볏짚 부숙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활착도 빠르고, 그런데 그 볏짚을 말릴 시간도 없어서 태울 시간도 없고 또 이제 빨리 썩히긴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논마늘은 배수를 정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비가 오고 매일 저기니까 바쁘다고 배수로 정리를 못하고 심는 거예요. 그럼 비 오고 나서 물이 안 빠지니까 습해 피해가 또 엄청 많이 받고, 심으면 뭐 하느냐고. 이제 그런 때는 좀 늦게 심더라도 예. 늦게 하더라도 고를 잘 깊게 파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엑스칼리버를 침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좀 늦으시면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심어놓고 예. 농약 줄 때 농약만 주지 마시고 엑스칼리버만 타가지고 관주하듯이 한 번 예. 정도만 더 주면은 뿌리 내림이 빠르더라고요.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겨울을 잘 나는 그런 어떤 기능성 자재더라고요, 이게 예, 자체가. 예,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마늘 심는 시기가 돼갖고, 또 더군다나 이제 제주도서부터 제가 이렇게 제주도도 지금 반도 못 심었어요. 비 와서 비가 와갖고. 그러니까 이제 고흥이나 이런 단지들도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뭐 그래도 좀 날이 며칠 또 반짝해버리면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땅 살리기 놓고서 밭 깔아놨던 밭들은 비가 오고 나서도 이게 가서 노타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 토양에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공국이 생겨갖고 이 배수 관리가 또 잘 되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사장님 같이 이렇게 이제 씨알밭을 심는 분들은 이제 또 물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 가뭄 방지제가 있어요. 예. 써보셨잖아요. 예, 써봤죠. 그 써본 결과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제가 이제 마늘에들 안 써봤는데 예, 예, 고추다 써봤더니 확실히 예. 가뭄을 덜 타가지고 예. 고추 열매가 예, 전에는 가뭄하면은 막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 꽃도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그런 것이 배꼽성병도 많고. 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 그 가뭄 방지제를 이제 마늘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이런데, 예. 이 관수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데는 이제 100평에 1kg를 넣어주게 되면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이제 날이 가물을 때 이제 마늘을 대주는데, 이게 가뭄을 방지시켜주는 것보다도 그 쌀애기 같은 입자가 부풀려 갖고 토양의 통기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이 통도 커지고. 예. 그래서 이제 마늘도 이제 지난해도 이제 사장님 거 해봤지만은, 이게 이제 마늘이 이제 직경이 뭐 한 6cm 정도 이 정도 돼야 이제 9.5kg, 9.7kg 나오지 작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kg에서 상품 나오는 거하고 9kg에서 상품 나오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차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 평균 가격이 달라진다. 예. 그래서 기 심는 농사니까 확실한 농사. 예.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드는 농사를 예. 짓게끔 한마디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그 심기 직전까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고, 올겨울이 춥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추우면은 한 가지 더, 무름병 약재를 옥솔린산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같이 첨가해서 살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름병 났을 때. 나옵니다. 예. 겨울에 추우면 무름병이 나와요. 예, 예.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